아무래도 좀 더 아시아적인 거는 좀 더 같이 콜랩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카피라이트, 누가 오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그런 본질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써봐. 내가 그냥 첨삭해줄게. 이런 접근이다 보니까 이게 대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미국 애교 남녀의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애교 남녀의 비입니다.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제이가 얘기 한번 해볼까? 조금 오늘은 what about we talk about topic that seems rather sensitive 오케이. and could be controversial. Ghostwriting. 대필. Yes. 대필이라고 보통 하지. or 작성이 뭐죠? 작성. 그냥 작성해준다. 예. 그 뒤에 말이 생략이 된 거네. 나 외에 누군가가 작성을 해준다. AI 기계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페이퍼지만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작성. 오케이. 제가 먼저 돌직구 질문 한번 먼저 해볼게요. 비한테. 학교 다녔죠. 대학교 다녔죠. 그쵸. 네. 다녔을 때 대필 해봤어요? 제 거를요? Yes. 아니요, 안 해요. Do you have experience ghostwriting or having received ghostwriting services? 뭐 첨삭 같은 거는 받아본 것 같은데 뭐 내 페이퍼를 누군가한테 아예 맡겨서 써달라 해본 적은 없지. 페이퍼 많이 쓰셨어요? 주로 과제가 다 페이퍼였어요.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도 있긴 했는데 페이퍼 과제가 많았고, 그리고 어떤 수업에서는 이제 페이퍼 아니면은 뭐 프레젠테이션 중에 선택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대부분 페이퍼를 선택하긴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딱 주어진 시간에 잘해야 되는데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뭐 한 2주, 3주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나만의 좀 이제 리서치도 좀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더 페이퍼가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반대였는데. 그래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저는 그 대학원 때 독일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을 공부했는데 2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영어로 이제 메인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독일의 특징이 아니고 유럽 전체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을 볼 때 물론 이런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전공마다 이런 옵션이 있어요. 비가 얘기한 것처럼 페이퍼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오랄 테스트를 할 건지. 그러니까 오랄 테스트면 이제 보아 비셔라고 라틴어인데 이제 미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제 생각에는 특히 독일은 있는 게 교수마다 너 이제 옵션이 있어. 너 그냥 나랑 한 10분 정도 얘기한 할래? 아니면 그 인터뷰식으로 테스트 할래? 아니면 그냥 페이퍼 쓸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할래? 근데 저는 다 이제 인터뷰 했거든요. 왜냐면은 말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랑 반대 이유였고.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 생각에는 되게 그렇게 하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오히려 페이퍼도 물론 스스로가 페이퍼를 너무 좋아하고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I want to learn, how to write and hone my skills, writing skills. 그런 목적이면 yes.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도 페이퍼 쓸 게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옵션을 주는 교수한테 그럼 저는 그냥 인터뷰 할게요. 왜 비슷해?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끝나면 바로 점수도 알려줘요. 이렇게 쓰고 보여줘요. 맞아. 그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옵션이. 페이퍼를 쓰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게 저는 이제 페이퍼를 웬만큼 쓴 다음에 이제 쓰는 그 과정에서 이게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좀 잘 이렇게 흐름이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받고 싶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그런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했을 때 그런 라이팅 센터라는 게 있어서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페이퍼가 이런 주제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타입의 페이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너 아이디어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는 페이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쓴 거에 대해서 오로지 영어적인 측면에서만 봐주는 거예요. 뭐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봐주는 게 되게 겉핥기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학교 라이팅 센터니까 이런 식인가 보다 해서 이런 페이퍼를 도와주는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내 페이퍼를 어떻게 도와줄지.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이거 우리가 다 이때까지 써줄 테니까 작성해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뭐 다른 거 하세요 이런 식의 접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하셨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못 잡아서 그 지금 영국 대학교 그때 다니셨던 경험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뭐 영국적인 컬처일 수도 있고 크게는 유럽적인 큰 그런 에듀케이션 아니면 그런 아카데미아 그런 컬처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 페이퍼 쓸 기회가 많이 있고 라이팅 센터라는 곳을 가도 크게는 겉핥기로 그냥 뭐 이거 고쳐라 아니면 뭐 awkward sentence 좀 어색한 문장이야 물음표 딱 어쩌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리고 뭐 elaborate on this one 더 많이 좀 설명해봐 아니면 뭐 그냥 X 치거나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성의 없는 약간 뭐가 하다 말은 느낌의 그런 약간 피드백을 주시죠? 맞아요. 네, 맞아. 근데 크게는 비시는 죄송합니다. 네, B입니다. 네, B씨는 대부분 이제 오케이.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고요. 철학을 전공했고 4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2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 이제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나름 이제 compare contrast를 하자면은 일단 처음에 그 미국에서 제가 철학을 공부했을 때는요. 철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과제 그러니까 assignment나 아니면 homework 아니면 테스트가 대부분 다 페이퍼예요. 보통은 이제 뭐 A, B, C, D 골라서 하는 그런 시험 타입, 그러니까 multiple choice 그런 느낌의 테스트 포맷이 많은데요. 대부분 전공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페이퍼예요. 그래서 homework도 페이퍼고 짧은 assignment도 그렇고 크게는 이제 시험도 페이퍼 2개 혹은 3개 있고 그냥 midterm final 하면 끝나요. 근데 이 midterm final도 다 페이퍼예요. 그러면 그냥 페이퍼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것도 쓰고 좀 긴 것도 쓰고 그리고 테스트도 실제로 수업 가서 쓰는 거예요. in-person writing. 거기 학교 북스토어 가가지고 이렇게 블루북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공책 같은 건데 그거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사서 거기 한 20장 되는데 빼곡히 한 2-3시간 동안 그냥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PC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저희는 좀 더 라이팅을 페이퍼를 쓸 수밖에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제 주위 특히 메이저 전공 친구들 보면은 그런 뭐 라이팅 도움을 딱히는 안 받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은 그럼 어떻게 만약에 도움이 그래도 필요하다. 일단 교수님한테 일단 교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교수 혹은 교수 밑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TA 그런 teaching assistant 그런 분한테 가서 내가 페이퍼 한번 내가 rough draft 한번 써봤는데 마음이 급해요. 네. 그 rough draft 써봤는데 한번 can you take a look at this before I submitting my final draft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봐주는 분도 계세요. 맞아. 근데 그거는 다는 아니고 좀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친절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대부분은 뭐 공평하기 위해서 난 페이퍼 미리 안 봐준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이제 equal chance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봐준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맞아. 그거는 it varies from professor to professor.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라이팅 쪽으로 봤을 때 아이디어적인 거나 이런 거나 크게 그런 것만 이제 교수라고 이제 컨펌 오피스로 때 가서 컨펌하고 그 외에 라이팅 그런 뭐 문법이나 그런 것들은 딱히 도움이 도움을 제가 딱히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많이 만났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한국 친구들 많이 있었고 제가 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경제 메이저 아니면 뭐 politics 아니면은 뭐 computer science, business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페이퍼 쓰는 거 있으면요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라이팅 센터 가거나 아니면 같은 룸메이트 가서 부탁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미니멀하게만 해주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그때만 넘기는 거지 막상 이렇게 좀 배우면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저도 몇 번 친구들 거 이렇게 첨삭해주고 봐줬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도 막상 라이팅 센터가 있었는데 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가도 이렇게 아주 프로덕티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치, 그냥 네. 겉에 이제 거의 내가 아무리 페이퍼를 망쳤다고 하더라도 그 망친 걸 그럼 다시 어떻게 시작해보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그 망친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고쳐라 이런 식으로의 이제 조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럼 내 페이퍼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이제 직접은 아니겠다. 제가 연구도 산 적이 없고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듣거나 이렇게 접한 경우 보면은 영국의 좀 대필 문화가 조금 나름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도 이렇게 서슴없이 나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직접 목격하진 못했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그 dormitory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다 굉장히 공부에 시리어스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걸 못 봤는데 오히려 나와서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 친구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은근히 이제 이게 좀 많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영국의 어떤 뭐 UKSA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게 큰 규모의 대필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그래도 계속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영국 안에서 좀 그런 게 좀 빈번하게 그래도 비교적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학생이 만약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고 물론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꼭 실력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그런 이제 언어적으로 많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필을 맡겨서 진짜 누가 봐도 이런 막 마스터피스의 그런 글을 써서 냈을 때 교수들이 사실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페이퍼만 보고 영국은 점수 체계가 또 다르긴 하지만 보통 70점이 제일 좋은 점수긴 한데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생활 침해처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가 진짜 이 페이퍼 썼어라고 이제 굳이 이걸 증명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은 그 터닝턴 있죠. 네. 그 디텍트 시스템을 네네. 그 소프트웨어 그 페이퍼 내기 전에 선생이 돌리든가 아니면 학생이 그걸 맞아요. 돌린 다음에 이제 그 터닝 그러니까 서밋하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뭐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그 대피를 아니면 혹시 다른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다고 해도 이제 그걸 이제 무사히 통과한 다음에 내는 거죠. 그쵸. 그게 그리고 순간 제가 이제 당황해서 말이 조금 이제 그게 저도 지금 공부한 지 좀 됐는데 한 네네. 10% 전후, 20% 뭐 10% 전후로 이제 거기까지 그 허용 범위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과제 제출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그 터닝턴 다 그 어카운트를 보통은 제공을 해주고 미리 너가 스스로 이거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피를 했어요. 한 다음에 그거를 터닝턴에 돌려서 퍼센티지를 본 다음에 안 걸리는 정도에 하면 이제 내는 거다 보니까 그걸 채점하는 뭐 TA나 프로페서들도 봤을 때 여기 지금 터닝턴 그 기준 안에 잘 맞게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건 대필이 아닌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주관적으로 이거 너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기계적인 채점으로 보통은 이제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그냥 조금은 편안하게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B 씨는 예를 들면 그 아는 분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이 다른 게 진짜 너무 할 게 많고 나는 어쨌든 이 페이퍼 쪽 사람도 아니고 나는 스템 쪽이고 나는 아예 글을 안 쓰는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뭐 코딩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퍼나 아니면 에세이 같은 걸 써야 돼요. 맞아요. 뭐 논문일 수도 있고 대학교 논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스쿨에서 이제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에세이 대회도 이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과제랑 논문 또 대학원에서 또 논문 써야 되겠죠. 뭐 학사, 뭐 석사, 박사. 근데 그건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 못할 것 같고 내가 별로 잘 모르고 막상 주위를 봐도 뭐 없어 사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이 대필만이 이제 옵션일까요? 우리가 아까 그런 라이팅을 봐준다라고 하면은 네네. 보통은 웬만큼 다 쓴 거 안에서 첨삭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페이퍼의 초반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주변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초반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네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고 그 주제에서 좀 어떤 아이디어로 전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그 페이퍼를 리뷰하게 될 그 교수는 좀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제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부분 안에서 그 교수가 이걸 중점적으로 볼지 이런 의도를 파악을 해서 페이퍼의 이제 전개 아웃라인이 어떻게 될지 이 정도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이 학생이 꼭 나는 뭐 페이퍼 에세이 쓰는 쪽이랑 상관이 없어 아니면 난 뭐 재능이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반대로 이제 그냥 어떻게든 써봐 내가 그냥 첨삭해줄게 이런 접근이다 보니까 이게 대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중간이 없죠. 네. 이거에 대해서 자는 솔루션이 있어? 갑자기 말을 놓네요.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솔루션이라는 게 있나 궁금해. 제 생각에는 요즘에 더 이 대피라는 그 컨셉이 더 이게 이 바운더리가 애매한 게 혹시 챗GPT 들어보셨죠? 네. 그 AI 그 소프트웨어가 대신 이렇게 화면들만 넣으면 써주는 거 맞아요. 그렇죠?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는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아트 AI 뭐 아트 제너레이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 그려주는 거요? 맞아요. 그림 그려주는 거는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뭐 애기가 뭐 춤추고 있는 뭐 그림 이렇게 내가 지시를 내리면은 실제로 그런 그림 막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그런 되게 신기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아니면 페인터에게는 어떤 경쟁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제 생각에는 크게는 학생이 AI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AI한테 시켜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그 대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 제가 쓴 게 아니고 누군가 써줬기 때문에. 그쵸. 크게는 이런 대필이 아니다. 크게는 그게 이렇게 바운더리가 지금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페이퍼 에세이를 쓰는데 남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커스가 내가 얼마만큼 내가 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90% 하고 10% 도움 받았고 아니면 내가 10% 했고 90% 도움 받았고 이런 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강도 차이는 그 사람한테 맞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좀 리스폰시블하게 책임감 있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니즈가 다를 거고 학생들인데 내가 하이스쿨 학생들인데 AP 뭐 8개 뭐 9개 뭐 그럼 거의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1년에 많이 그렇게 수업을 듣고 시간이 없어요. 페이퍼 막 대회 나가고 막 칸크리비 같은 페이퍼 써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저널 히스토리 페이퍼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회 측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티처를 스폰서 써라, 어드바이저 써라 그게 누군가 같이 콜라보를 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kind of 그것도 대필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0% 대필은 아니겠지만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대학 원생들은 아니면 대학교나 대학 원생들이들은 이제 뭐 일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니즈를 아니면 문화적인 걸 고려했을 때 크게는 이제 그런 영미 쪽은 무조건 네가 다 해야 된다. 네가 안 하게 되면 모든 네 아이디어가 다 너 거여야 돼. 이 페이퍼는 다른 사람이 손을 안 댄 거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문화고 아무래도 좀 더 아시아적인 거는 좀 더 같이 콜라보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카피라이트, 누가 오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그런 본질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대피를 논할 때 좀 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운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약물을 써서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몸을 키우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이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약물을 해서 그 좀 이그샘플이 조금 익스트림하긴 한데 스테로이드를 해가지고 몸을 굉장히 크신 분들도 나름 노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스테로이드만 한다고 몸이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를 했다고 잘못했다 안 했다고 뭐 무조건 안 해야 된다 같은 약간 맥락인 것 같아요. 대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컨셉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맞아. 이 컨셉을 이 문화 안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적어도 대피를 이제 만약에 아니면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적어도 내 페이퍼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페이퍼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 안에서 내가 최소한의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노력이랑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요. 그게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공감을 많이 한 게, 네. 세상이 너무 대필이라는 거에 되게 좀, 약간 harsh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코딩을 배워야 될 것 같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코딩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악기로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누군가는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라이팅이라는 것도, 저도 이제 페이퍼를 많이 써봤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되게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찌 보면은 당연히 나보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내 페이퍼를 누군가한테 도움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완성해 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좀 나쁜 개념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페이퍼는 네가 무조건 써야 돼 글이라는 건 다 너 혼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쉬운 게 있고 지금 존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내 페이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좀 주인 의식을 갖고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 페이퍼를 완성해 나가는 거는 저는 대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내 페이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said. Yeah. Yeah. 그러면 오늘 약간 예민한 토픽인데 다음엔 좀 쉬운 토픽으로 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대필은 해도 된다? 하지만 responsible하게 하자. 네. 오케이. Choose. Bye.